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체 언어학습법에 대해서, 우리 언어교수 이론의 공동체 언어학습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그동안 배웠던 교수법들을 보면 교수법의 제목이 그 교수법을 좀 어느 정도는 설명했었죠. 근데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공동체 좀 단체 활동인가? 같이 하나? 이런 정도는 조금 약간 추측할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약간 굉장히 좀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좀 약간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그런 교수법인데,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어떤 흔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이것은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담 학습 이론을 언어 교육에 적용한 교수법. 굉장히 독특하죠. 지난주까지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문법 번역식으로 할까? 청각 급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 목표로 할까? 막 그런 식의 연구였다면 이번에는 심리적인 상담 학습 이론, 상담 이론이 바탕이 돼서 말된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상담자가 되고 카운슬러, 또 상담자가 되고 학자는 피상담자가 되어서 학습자가 모국어를 사용하여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면 교사는 이를 목표어로 번역해주고 자는 잘 듣고 반복하고 바르게 말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외국어를 공부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건 우리는 이제 한국교육 전공이니까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 교수법을 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이 각각 학습자의 모국어로 말하고 그리고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선생님이 목표인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습자가 그걸 잘 듣고 목표인 한국어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서 바르게 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때요? 교사가 상담자여야 한다고 하니까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학습자 모국어를 말하면 교사가 목표로 번역해준다고 하니까 목표인 한국어뿐만 아니라 내 교실의 학습자들의 모국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 그렇게 됩니다. 자, 교사는 친절한 상담자의 역할로 적극적인 자세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주고,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자 역할이니까 적극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학습자의 말을 들어주고, 자유롭고 편안한 수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가 어떻게 돼요? 불편하면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가 교사에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학습자들이 경계심을 풀고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은 주로 녹음과 전사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 뭐요? 받아 쓰는 거예요. 음, 전사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창시자는 찰스 커런이라는 사람이 상담 학습법의 기초를 두고 상담 심리학과, 사회 집단 역학의 사고 방식을 언어 학습에 응용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는 교수 방법은 왜 생겼을까? 그 태동 배경, 그러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수법은 1970년대 미국에서 그 청각 구두식
교수법 지난주 영상에 올렸었죠. 청각구두식 교수법. 듣고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고 그대로 모방해 따라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건 실제로는 학습자들이 꼭 필요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거. 손들어 그랬을 때 나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들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음, 뭐 오늘 어때? 뭐 잘 지냈어? 그럼 무조건 나는 파인 땡큐만 해야 되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었죠. 그다음에 침묵식 교수법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사일런트 A라고 해서 암시, 이건 이거다. 암시하는 것, 전신 반응,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 요건 아직 우리가 수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교수법들과 함께 방법론적인 시도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 공동체 언어학습, 침묵하면서 하는 것, 청각 구두로 하는 것, 암시하는 것, 전신 반응하는 것, 이런 식의 교수법들이 모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까?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상담 심리적인 그 이론에 입각해서 공동체 학습법은 이런 방법은 어때? 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언어학습에 인본주의적 접근을 도입해서 인간을 즉물적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인간성을 지닌 개체로 파악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게 된 교육.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본주의적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태동했고요. 학습에서 학습자의 책임을 강조하게 돼요. 뒤에 잘 들어보시면 왜 학습자의 책임을 강조하냐 이걸 알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감정과 지능, 음, 마음 되게 중요하고요. 학습자의 지능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머리 나쁘면 못해요. 학습자가 머리 나쁘면 수동적이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신체 반응, 학습 욕구 등을 이해하는 전인 학습을 지향. 전인적, 우리 한국도 뭐 옛날에 뭐 전인 교육 뭐 이런 것들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전인 학습을 지향하는, 지향 아니고 지향, 그걸 추구하는 그런 교수 방법.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도록 교사가 배려해줘요. 그냥 감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는 클라센이 말했던 감정여과가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일종의 약간은 영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학습자와 친밀도가 중시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이건 친밀도만을 위해서 모국어 정통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습자가 모국어로 막 말하면 그리고 질문하면 목표인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 교실에 중국인 학습자가 있다면 중국어로 막 말하면 나도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서 그건 한국어로 이거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모국어도 정통해야 한다. 그다음 교육의 내용 구성과 커리큘럼이 원칙적으로는 학습자의 뜻대로 조정되고 결정된다. 오 마이 갓이에요. 그쵸? 교육 구성하고 커리큘럼이 학습자 뜻대로 조정돼.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가 스스로 나 오늘 이거 배울래 이걸 정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오늘 배울 주제를 정하고 오늘 배울 내용, 일종의 교재의 본문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자들이 공동체 언어 학습법이잖아요. 그 학습자 그룹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하자.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 배우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용 구성과 커리큘럼이 원칙적으로 학습자 뜻대로 조정되고 또 교사는 그냥 상담자이고 조력자이고 도와주고 번역해주고 요 정도의 역할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교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이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되면 될수록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교수법에서는 인간이 각자 문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속구조가, 내면 구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색이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면 갑자기 나의 세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뭐가 팍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무서워, 하기 싫어 이런 식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언어학습도 목표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조언자 겸 카운슬러인 교사가 그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서워하고 거부 반응이 생길 때 얼른 번역해 준다든지 얼른 정답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학습자들이 좀 안정감을 갖게 그리고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수업을 해야 한다. 자, 공동체 언어학습법에서 수업의 단계는 투입기와 반영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투입기, 뭔가를 넣어주는 거죠. 투입기하고 반영기, 들어온 지식을 반영하는 시기. 투입기와 반영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입기는 학습자가 같은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끼리 조언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커뮤니티 뭐냐?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이 어떻게 그 교실 구성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어요. 교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없다면 책상도 동그랗게 서로 가운데를 보게 하고 이렇게 뒤에 학생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는데 사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학생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6명에서 10명 이내여야만 돼요. 한 그룹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같은 커뮤니티라는 건 원형으로 앉은 학습자 그룹. 이렇게 동그랗게 앉은 학습자 그룹. 이 이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룹 내의 구성원끼리. 조언자의 도움을 바탕으로. 조언자는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주위를 학생들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숫자가 선생님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선생님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런 걸 할 때 학습자는 이 초기 단계에서 다 학자의 모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자의 모국어로 생각하면 그거 궁금한 것만 한국말로 뭐예요? 그럼 그거 한국말로 이거야 이렇게 알려준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반영기는 투입기에서 경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학습자끼리 투입기에는 학습자끼리 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제도 정하고 수업할 내용도 정하고 중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번역해주면 따라하고 연습하고 또 정한 다음에 이거 배울까? 그럼 결정하면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반영기에는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내. 자, 이 교수법의 효용과 한계는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능통한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뿐이 아니죠. 상담에도 전문가적인,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요하죠. 상담 심리적인 면에서 왔으니까 상담 심리에 대해서 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 모국어도 능통해야 되고 목표인 한국어에 능통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를 고루 갖춘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교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지난번에 배웠던 직접 교수법 이런 데서 나오는 모국어를 잘하는 자연교수법, 직접 교수법 이런 데 나오는 학습자 모국어만 능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학습자 모국어 능통하고 목표인 한국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자세히 알고 상담 심리적인 카운슬러적인 전문가적인 지식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교사를 구하기는 정말 사실 너무 어렵죠. 그다음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 10명. 10명도 많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또 그 계속 살펴봐야 하고 이런 게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수업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공적 사회 적응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수업이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원리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언어는 고전적인 정보 전달형 모형인 의사소통과는 조금 다르다. 뭔 소리지?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언어를 고전적 정보 전달 모형인 의사소통 뭐냐면 원래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원래 대목표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 전달 능력의 주체이면서 객체이기도 한 전달화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과정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원리. 그래서 이 공동적 언어면서 대원리 속에서 언어에 대한 관점을 6단계로 나누어서 봤어요. 첫 번째, 전인화 단계.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교육적 과정. 세 번째, 대안적 과정. 네 번째, 발달적 과정. 첫 번째, 의사소통적 과정. 마지막으로 문화적 과정. 이렇게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전이나 교육적 과정, 대안적 과정, 발달적 과정, 의사소통적 과정, 문화적 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들은 커렌의 상담 기법이 적용돼서 학습자 중심의 진정한 전인 학습이 된다라는 인지적, 정의적 교수법인 공동체 언어학습법이 탄생되었습니다. 커렌은 언어학습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관점을 6단계 과정 중에서 언어학습을 5단계 과정으로 커렌이 최종적으로 공동체 언어학습법을 만들 때 그 언어학습 5단계 과정을 내, 제시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교수학습 과정과 부분적으로 중복도 이렇게 찰스 커렌이 말한 언어학습 과정 5단계를 보면 태아 단계에 여기 보면은 먼저 언어학습은 태아 단계, 자기주장 단계, 자각 단계, 역할 전도 단계, 독립 성인 단계 이렇게 5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태아 단계는 언어 습득도 태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보원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국어로 말하고 목표를 따라하는 단계다. 우리 이제 공동체 언어학습법에서 하는 수업의 단계와 이제 연관지어 본 거예요. 그 언어학습의 태아 단계, 아기, 베이비 단계죠. 이때는 조언자에게 완전히 의존한다. 조언자가 누구예요? 교사예요. 완벽하게 의존하고 표현하고 싶은 건 모국어로 표현하는, 모국어로 말하는. 아까 동그랗게 앉는다고 했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 오늘 뭐 할까? 이건 학습자 모호로 하는. 여기서 참, 그래서 이 공동표 언어학습법은 같은 모국어 화자들을,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 공용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한 개 언어, 모국어가, 학습자 모국어가 한 개 언어인 학습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교사는 학습자 모국어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 그랬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그러니까 태아 단계니까 그 목표의 태아 단계예요. 그러니까 토론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모호는 할 수 있는데 목표의 태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의존해서 표현하고 싶은 걸 먼저 학습자끼리 의논해서 말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요거 오늘 공부하자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 샬라샬라 이거 뭐야? 아니면 아 그거 뭐 친구 이름 말하기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 이름 말하기 이렇게 따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우리 오늘 자기소개에 대해서 할까? 이렇게 막 자기 말로 하는 거야, 학습자 언어로.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좋아, 좋아. 그래서 선생님, 자기소개 한국말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자기소개는 self introduce yourself는 자기소개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럼 우리 어떤 거 이거 오늘 할까? 자기소개해서 하면 또 동그란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물어보는 거 할까? 아니야, 아니야. 취미 물어보는 거지. 아니야. 직업 물어보자. 아니야. 뭐 잘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하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를 학습자 뭐로 말하면서 선생님한테 한국말로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국말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따라해서 이름이 뭐예요를 익히고 그렇게 하면 또 그걸 또 녹음해서 책을 완성해가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주장 단계인데 목표 언어의 표현을 익혀가면서 자기 의사를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단계. 태아 단계는 그대로 뭐로 하고 표현을 물어봐서 그대로 따라했다면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 자각 단계에서는 표현력이 증대되면서 표현력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보호자의 개입을 꺼려하고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제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은 역할 변도 단계. 목표 언어의 분량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조언자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세련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마지막 독립 성인 단계는 배운 것을 이론적으로 모두 알고 있고 학습 속도가 느린 다른 학습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화 단계, 자기주장 단계, 자각 단계, 역할 변도 단계, 독립 성인 단계로 나누어서 언어 습득 과정을 제시했다. 그리고 찰스 커렌은 SARD, 외국어 학습 과정의 중요 요소, 외국어 학습 과정의 중요 요소라는 것도 제안했어요. 먼저 처음에는 중요 요소는 안전, 의유와 도전, 기억과 반영, 특별과 안목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안전 단계에서는 안전이라는 요소, 이거 단계가 아니죠. 요소예요, 요소. 안전이라는 요소는 학습자가 안전함을 느낄 때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다음 주의와 도전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지식을 주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말하기란 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고, 세 번째 기억과 반영은 학습한 말을 내재화, 내 것으로 만들고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기억과 반영이고, 식별과 안목은 교실 밖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렌이 앞페이지에서는 이거, 음, 이렇게 언어 습득 과정을 태아 단계, 자기주장 단계, 자각 단계, 역할 전도 단계, 독립성인 단계로 나누었고, 그리고 외국어 학습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안전, 유의와 도전, 기억과 반영, 식별과 안목이라는 요소를 외국어 학습의 주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약자인 SAR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자가 안전을 느낄 때 성공적으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고, 주의를 기울여서 새로운 지식을 주장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학습한 바를 내재화시키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교실 밖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언어학습법도 결국 밖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 언어로 사용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특징인데요. 학습자는 고객, 학습자는 고객, 즉 피상담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교사는 언어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회화 과정으로 보아서 학생과 학생 사이, 학생과 교사, 이렇게 들의 상호 활동으로 통해서 친밀감을 증대하고 더불어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대화를 분석할 수도. 그래서 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장점은 학습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불안감이 이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학습자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그러므로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자, 철저하게 거의 99% 학습자 중심 수업이에요.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그다음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전인적 수업이다. 그리고 학습 의욕과 동기가 아주 높다. 안 높으면 이 방법으로 수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모든 학생이 공동체 언어학습법으로 하면 주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의욕과 동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적응이 잘 되는 경우에 높아져요. 학습자 간의 친밀감이 증대돼요. 단점으로는 소수의 클래스, 초급에만 적합합니다. 그다음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교사리죠. 안 하는 듯해도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적합한 교사 확보가 어렵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있고, 학습자 모국어에 능통하고, 게다가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다음 수업의 통제가 어려워 안정적이지 못하다. 수업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 경우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통제가 어렵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음, 왜냐하면 학습자가 이 통제를 못한다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수업을 구성해야 되니까, 실제 교사가 이걸 어떻게 최대한 좋은 입장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어렵다, 구성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교육의 내용과 교과 과정 자체가 수업의 구성, 수업에 배울 교재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학습자 스스로 하는 거니까 좀 안정적인 수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더불어서 수업의 체계성도 부족하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오늘은 학생이 만약에 쇼핑하기 배우고 싶다 했는데 내일은 갑자기 비행기 타기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체계 이런 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모호가 단일 언어일 때만 효과가 있고, 그나마 효과는 모국어로 이렇게 토론해야 되니까 모국어 같은 나라 학생끼리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뭐 어느 부분에서 초급에 여기 보면 소수 클래스 초급에 적합하다 했는데, 사실 어쩌면 고급에서 일부분 오히려 사용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녹음이 학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수업 과정이, 조금 이따 수업 과정이 자세히 나오겠지만, 처음에 학생이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고 모국어로 정한 다음에 한국어로 물어보면 쌤 한국어를 알려주면 따라. 그 다음에 처음에 뭐 물어볼까? 만약 자기소개라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싶다. 이름 뭐예요가 한국말로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해주면 그걸 막 연습한 다음에 학습자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나온 교수법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했어요. 마이크 대고 녹음을 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하고. 그럼 한 줄 된 거예요. 교재에서.
또 다음 거, 다음 뭐 물어볼까? 취미가 뭐야? 물어보자.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취미가 뭐예요? 한국말로 뭐야? 그러면 그 취미가 뭐예요? 하면 또 그거 녹음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학습자가 아직 잘 모르는 한국어로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식의 녹음을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다음 교사의 입모양이나 몸짓, 표정을 따라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학생이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동그랗게 있고 교사는 뒤에서 어슬렁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학생들이 교사의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조금 어렵다. 표정, 몸짓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 언어학습법에서 교사의 역할과 한계를 보면 학습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담자적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에게는. 그리고 학습자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학습자 모국어의 통번역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 교수를 통해 학습자를 목표 사회에 적응 및 사회화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여하지 않고 학습자의 의존도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정한 내용을 나름의 체계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수법의 효용과 한계는 현실적으로 학자의 모국어 행동 교사 구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고,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어렵고,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업의 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동체 언어학습법의 수업 절차, 수업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금 말했는데, 이제 수업 절차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6명에서 10명의 학습자가 원형으로 앉고, 아까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혹은 의자를 동그랗게 놓으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이렇게 6명에서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앉고 선생님은 밖에 테이블 바깥쪽에 있다. 학생들은 테이블 안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보고 있는 거고 교사는 바깥쪽에서 왔다. 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면 학생이 먼저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What's your hobb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뒤에 서 있다가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학습자들은 따라해요.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약간 연습하고 녹음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자가 놓은 게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녹음하는 거죠. 생각하고 취미가 뭐예요? 배울까? What's your hobby? 이거 우리 오늘 공부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What's your hobby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따라한 다음에 농기에 취미가 뭐예요? 하면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가는. 그리고 그 다음은 학습자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하고 수업 진행 도중에 감정을 돌아본다. 여러 개 이런 방식,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물어봐서 많은 한국어를 연습한 다음에 목록도 만들고 그리고 그중에 자기의 느낌이나 이렇게 하는 기분이 어떤지 느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본다. 그 다음은 녹음한 내용이 교재가 되고 학자가 이렇게 취미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 걸 가지고 그게 곧 오늘의 교재가 되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녹음한 게 교재가 녹음 교재가 음성 교재가 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문장을 판서해서 분석해 줍니다. 그럼 드디어 이름이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쓰고 분석해. 이름은 뭐 네임이고 은는 이가는 무슨 뜻이고 뭐예요? 하면 뭐다? 이렇게 문장을 분석해 주는 거죠.
단어나 구문은 교사의 도움을 받고, 무슨 뜻인지,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말하고 자유롭고 복잡하게 말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발음과 문법 등에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다. 네, 설명적 방식으로 공동체 언어법 학습법의 수업 절차를 보면 이렇게. 자, 근데 또 그래서 공동체 언어수업의 수업비의 절차를 따라서 가는 그 수업 단계를 보면 여기 이제 단계를 간단하게 표를 보고 예, 각 단계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 단계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 녹음하기, 토론하기, 전사하기, 분석하기가 있어요.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좌석 배치하고 목표 제시하고 선생님의 역할, 학습자들은 소그룹을 형성해서 앉고 말하기 주제를 정한다. 학습자가 정하는. 오늘 식당에서 주문하게 할 건지, 카페에서 주문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은행에서 통장 만들게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녹음하기가 있어요. 학생들의 말을 목표로 번역하고 학생들이 따라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자의 역할은 학생들은 모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목표 문장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토론하기 단계는 음, 수업 중에 느낀 점을 질문하는 느낌이었어, 어땠어 이런 거. 학생은 수업 활동에 대한 느낌을 말을 하고 그다음 전사하기는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전사하는 단. 전사 내용 중에 특정 어휘 문법 학습 판에 전사된 내용을 노트에 적는다. 학생들이 다 전사하기 단계.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기. 처음에는 모국어로 말해서 선생님한테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듣고 그걸 녹음해서 본드의 교재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녹음을 가지고 전사하는. 드디어 글씨를 공부한다는 뜻이죠. 전사를 한다는 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석하기예요. 언어 분석이라고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학습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듣기,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이런 것들이 분석하기 단계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아까 5개 있었죠. 그중에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지 조용히 생각하고 교사는 원 밖에서 아까 그 테이블 원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1단계. 생각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뭐 말하지? 학습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교사는 기다리는 뒤에서 원 바깥에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녹음하기 전에 서로의 생각을 칠판에 쓰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다. 뭐로 해도 되고, 만약에 고급반 학생이면 한국어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조용히 생각하고 교사는 기다리고,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서로 생각을 칠판에 쓰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녹음하기 단계예요. 주제가 결정되면 학습자의 모국어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자기소개라는 주제가 결정됐어요. 그러면 모국어로 이름 물어볼래요? 뭐 취미 물어볼래요? 이렇게 정해지면 교사가 뒤에 서 있다가 아까 그 원의 바깥에 서 있는다 그랬죠? 곁으로 가서 한국어로 말해줍니다. 이 수업에 익숙해진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목표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말할 수도. 교사는 학습자들이 말한 문장을 수정해주고 학습자가 편안하게 말할 준비가 되면 녹음을 합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속도와 능력에 따라 이 과정을 진행하고 녹음이 끝나면 다른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전체를 녹음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토론하기 단계였는데요.
이 단계에선 학습자들은 그들의 대화 진행에 대해 모국어로 토론하는 거예요. 학습자 모국. 마이크에 대고 말한 느낌. 음. 그다음 평소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이 편안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사하기 단계인데요. 전사하기.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그렇죠? 전사하기 단계. 녹음한 내용을 듣고 학습자들이 대화문을 전사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간섭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간섭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 얼핏 보기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자율학습에 가까워. 처음에는 교사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지만 점차 학습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석하기는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게 발화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휘 형태에 주목해서 생각하게 한다. 시제나 어휘 형태, 단 학생에게 발화된 내용에만 적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들은 분석 과정에서 전적으로 참여한다. 그룹의 경우는 녹음할 때 메모해둔 일상적 오류를 선택해서 분석하게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각 단계의 분량과 시간은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맡기거나 얼마나 빨리 그들이 공동체 언어학습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언어 분석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 것인지, 녹음 시간 등등을 모두 학습자 그룹이 결정한다. 단, 대화가 너무 길어져서 전사 작업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 다음은 교수 학습의 활동 유형입니다. 여기는 8가지 유형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8가지 유형이 나와 있고, 그 8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번역입니다. 우리 여기는 문법 번역집도 아니지만 공동체 언어학습법은 번역이 중요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번역이에요. 학생이 표현하려는 말을 작게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교사가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학생이 이를 반복해서 따라하는 이게 번역이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번역하고는 다른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초기에 앞부분에서 학습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학습자 모국어를 듣고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이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소집단 활동이다. 그래서 소집단별로 주제 등을 토의해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할 이야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인원이 많이 못 가니까 학생이 많을 경우는 언어권이 또 어느 정도 분포됐을 경우는 언어권별로 한 두 테이블, 세 테이블 이렇게 나누어서 앉혀놓고 교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단에서는 소집단별로 주제를 토의해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할 얘기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은 녹음 단계가 있어요. 녹음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로 말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 그다음 전사 단계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연습하고 분석하기 위해 녹음한 발화와 대화 내용을 전사하는 전사, 쓰기라고 해요. 다섯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이라는 단계가 아니네. 분석이라는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전사한 내용을 특정 어휘나 문법의 용법과 쉽게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학습하는 그 유형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반성과 관찰이. 학생들은 학급과 분단에서 경험한 것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 침묵에 대한 의견, 말하려고 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해상한다는 기억해 보는 것. 그다음에 경청. 이것은 교실 상호작용 활동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을 교사가 말해주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거. 아, 알아, 알아. 이러지 말고. 그다음 자유대화는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서 현장 적용 시의 유의점을 보자면 그 규모를 10명 이내로 원형으로 앉게 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사나 학습자의 발음을 고쳐준다든지 대화에 간섭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언제 하냐? 학습자가 물어보면 한다. 그다음 교사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주는 좋은 청자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 기계적, 반사적으로 말하는 수업은 지양하고 멀리하고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한다.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해서 학생들이 말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 대화가 길어져서 전사 작업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교재 151쪽부터 155쪽까지 사이에 공동체 언어학습법을 적용한 수업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모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 시간에 도입, 제시, 연습, 사용, 마무리하는 식으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뭐 토론하기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과제 후 이렇게 과제 중심 그 법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과제 전에는 학생들의 좌석 배치, 그룹별로 주제 정하기 및 학습 목표 제시하기를 교사가 하고 학생 활동으로는 소그룹을 형성해서 앉기, 그룹 친구들과 말하고 싶은 주제 정하기 이런 거죠. 주제를 정해야 실제적인 말하기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과제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교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할 때까지 반복하기, 학생들이 따라 말하는 것을 녹음해 두기, 다음 수업 진행 중에 느낀 점을 질문하기, 녹음한 내용을 듣고 전사하기, 전사 내용 중 특히 어휘 문법 학습하기. 이때 학생의 활동은 모국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하기, 교사가 말하는 문장 따라하기, 수업 활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하기, 참관에 전사한 내용을 노트에 쓴다. 교사와 함께 어휘 문법을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각 단계에서. 그러면 과제 후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 듣기. 그리고 학습자는 음,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담 이론에 근간을 뒀다고 했죠? 자, 이제 본 내용을 보자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는 학습 목표는 한국말의 과거형으로 말하기. 갔어요, 먹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 주요 학습 문법 어휘 배우고, 그 다음에 학습자 정보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초급 수준 학생들이라는 1시간 정도. 그래서 보면 도입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S1씨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주에 날씨를 배웠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뭐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 S2 학생이죠, 그죠? 학생 이 학생은 한국말을 공부합니다. 네, 잘했어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지금 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입해서 나가게 되고 제시 설명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동그랗게 앉으세요. 이제 서로 친구들과 오늘은 과거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주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말 이야기나 어제 이야기한 이야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주제가 좋을까요? 지난 주말에 했던 일 어때? 이런 식으로 S1, S2, S3, S4, S5 이렇게 학생끼리 주제를 정하는 과정.
및 녹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선생님 땡상 기노와 나니오 시마시다가 음, 한국말로 뭐예요? 그러면 잘 듣고 따라하세요. 땡땡씨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학생들이 따라할 때 녹음기를 켜고 녹음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기노와 다시와 각곤이 고나갔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말로 뭐예요? 하면 잘 듣고 따라하세요. 나는 어제 학교에 안 왔습니다. 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습 단계인데요. 연습 단계는 전사와 분석이 들어가요. 자, 이제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오탄에 들으면서 새로 배운 구문과 새로운, 여기, 요거, 들으면서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네. 녹음기를 튼다. S1 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이 문장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기노와 나니오시마시다까 이렇게 네 잘했습니다. 녹음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음, 음. 자, 칠판에 자료 제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교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곳이든 중요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고 발음과 어휘에 초점을 둘 수 있고 문형이나 문법을 강조하여 설명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칠판 쓸 때 와카나 씨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어제 친구 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하나씩 전사해 보는 거고요. 차례차례 좌우로 아까 자기가 말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들 읽는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활동 단계에서는 토론과 평가를 모국어로 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그룹별로 해주고 정리는 뭐 사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번 수업은 한국말의 과거형에 대해 배웠다. 규칙을 기억하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기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공동체 언어 학습법이라는 언어교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